자, 이번 시간에도 배워볼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를 먼저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실전 사례에서 그 내용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평선 폭파 매도 기법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어떤 흐름인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수 기법은 우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종목이 지속적으로 매수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탈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캔들이 나올 경우, 자, 다시 말해서 양봉 캔들이건 음봉 캔들이건 시가 또는 종가가 20선을 이탈했을 경우 우리는 그 시점을 바로 매도 시점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꼬리 위아래에 있는 꼬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몸통에 있는 게 바로 시가, 그리고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엔 위에 있는 몸통이 바로 시가,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엔 위에 몸통이 있는 데가 종가, 끝나는 가격이죠.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래 몸통이 있는 곳이 바로 종가 때문에 시가가 이탈한 케이스죠. 이거는 시가가 이탈한 케이스.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시가는 20선 위에서 시작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가 또는 종가가 20선 이하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라도 일단 매도로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시가 또는 종가냐? 우리가 1강 또는 2강에서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배웠을 때는 이탈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하면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평선 폭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가래도 끝까지 보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매도가 들어갈까요? 그거는 바로 아시죠? 이평선 폭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에 대한 매매 기법입니다. 이평선 크로스 기법은 초반 1차 상승에 대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템포 또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2차, 3차 랠리가 있는 매매 기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다시 복구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폭파 기법 60선 이거요. 그 갈색 선 60선, 그리고 파란색 선 20선, 그리고 5일선. 근데 매도 기법에선 5일선 굳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배울 5일선과 21선, 그거는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매도 폭파 기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주가와 20선만을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죠. 그러면 일단 이탈을 할 건지 아니 이탈을 할 건지 집중하는 단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음봉은 뭐라 그랬죠? 여기가 바로 몸통 위가, 꼬리 아닙니다. 몸통 위가 바로 뭐다? 시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그러면 시가부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 먼저 매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매도 타이밍 이후에 우리가 매도 타이밍 잡지를 못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잘해야 수익 확정이 되는, 수익 실현,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는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늘 강조를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시 하나만 더 볼까요? 동일합니다. 60선 올라오고 있죠? 그럼 60선 올라오고 있다는 자체가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선 또한 올라오고 있죠? 그쵸? 그런 상황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21선에 가까이 붙으려고 하죠. 이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이 나왔죠. 음봉.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음봉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폭파기법에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점이 뭐냐면 음봉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시가기 때문에 21선 거의 근처 부근에서 우리는 시가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종가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앉지 않겠다. 시가 좋습니다. 시가 이후에 살짝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것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가를 끝까지 들고 가지 않겠다. 시가 이탈 무조건 거기에서 매도하고 요만큼의 예상이익을 버리는 대신에 이만큼의 예상 손실 또한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매도가 들어간 거고 매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매도가 들어간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거의 급락 수준의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가 이후에 올라오지 않을까 요만큼의 추가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험을 걸면 절대 안 된다. 요만큼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험을 걸었다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욕심내지 마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자, 실전 사례 코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지속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상승하다가 21선 근처까지 딱 왔을 때 우리는 집중을 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가 자, 이 케이스 또한 마찬가지죠. 21선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가 이탈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폭파기법 그대로 매도를 해낸다. 그럼 매도하게 되면 이만큼의 장중 손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요 시점이죠? 여기에서 그 이후에 매도 시점 만약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8,000원 선에서 지금 6,250원까지 하락을 하다 보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한 25% 정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시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우리금융 케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금융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1선에 걸쳤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가격 차이로 지지를 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보유이지만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죠. 여러분 양봉 어떻게 한다 이거? 보유? 아닙니다. 양봉의 시가는 이 밑에서 이 밑이 바로 시가이기 때문에 21선 아래에서 시가 형성이기 때문에 이날 당일날 저가가 될지는 몰라도 일단 매도를 하고 손을 뗀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했다가 요폭 아까워하면은 추가적으로 요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의 원칙을 우리가 딱 정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웬만하면 매수와 매도 기로점 구간에서는 융통성 자체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 융통성이 3% 손절 못하고 5%까지 갔다가 이거 3%에서 할 걸 그러다 7%까지 가게 되면은 10%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반등 기다리게 되는 거지 손절매 라인 자체를 우리가 못 지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손실을 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은 절대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 하나 더 볼까요? 동부화재 올라왔죠? 접근하죠? 그럼 뭡니까? 집중이죠? 이후에 어떻게 된다? 역시나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21선 아래에서 거의 21선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장중에 이만큼 내려왔다가 뭐 후반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매도입니다. 왜? 여기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실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매도기법이니까 매도기법에 대한 실전 종목은 우리가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나왔었던 종목이 있었는지 지난주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종목은 이니시스입니다. 이니시스. 이게, 저 보니까 2010년 1월 첫 장이니까 1월 마지막 장이 30날이었죠? 30날. 30날 거래량 골든벨을
21선을 2.5배 넘어가면서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보유 또 나왔죠? 2차 신호죠? 우린 1차의 신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종가 기준 매수하고 보유 그쵸? 보유 오늘까지 보유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일 장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종가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세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급등주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매수 신호 자체가 5,100원에 나왔고 오늘 고가를 봤더니 장중 고가가 8,000원. 그럼 고가 수익률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56.8%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급등주 또한 이평선 아니죠. 거래량 골든벨 기법으로 잡힐 수 있었던 실전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바이오엔. 역시나 마찬가지죠. 첫 개장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2.5배 넘어가면서 매수 사인이 나오고 나서 보유. 오늘까지 보유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는 얼마? 9,230원. 매도 신호는 얼마?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지금 보유 신호고 매수 신호가 9,230원, 고가가 오늘 고가 12,000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일, 일주일 만에 기법 수익률은 30.1%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실히 다시 한번 거래량 골든벨이라는 기법이 시장에 충분히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좀 긴 흐름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나온 건 아닌데, 공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아갖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15,750원 이날 매수 신호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원칙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자, 매수한 이후에 매도 신호 아니죠. 왜냐면 하나, 둘, 셋.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매도 신호 아니고 보유 신호. 여기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 양봉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매도 신호 아니고, 매도 신호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쵸?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매도 신호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고, 우리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 지속적으로 많이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주 감사하고요. 이 매도 신호가 아니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신호 없으니까 보유 신호로 지속적으로 오늘 고가가 24,000원, 고가까지의 수익률은 29.5%의 수익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SM텍. TSM텍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오늘 장 중에 그 장 후반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 장 초반에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자, 이 TSM텍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골든벨 신호 나오고 나서 이틀 눌리다가 뻥뻥뻥뻥뻥뻥 지속적으로 올라왔지만 매도 신호가 안 나왔죠. 매수 신호 얼마에 나왔습니까? 2,490원. 그리고 오늘 고가 얼마예요? 4,060원. 물론 틀리겠지만, 이후에 좀 더 올라갔지만, 제가 아까 캡처한 그 순간 고가가 4,060원. 그러면은 매수부터 보유, 고가까지의 수익률만 63.1%가 이 TSM텍에서도 나왔다. 이것도 거래량 골든벨 신호의 기법에 또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볼까요? 자, 인터파크. 그쵸? 인터파크. 자, 5일 전에 보시면은, 자, 첫 개장일에 올라와가지고 7,270원에 매수 신호를 줬지요. 그러고 나서 보유 신호 나왔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자, 오늘 고가가 8,410원 때문에 고가 수익률 자체가 15.6%.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실전 종목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 골든벨과 골든벨 마이너 기법을 지금까지 한번 해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문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냐면 두 개 기법의 차이가 뭐냐 이해를 자세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마이너 기법 자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한 30분이나 강의를 했나? 골든벨 기법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잡았었는데 이 마이너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하다 보니까 이게 골든벨인지 이게 마이너인지 기법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거래량 골든벨과 마이너 기법을 비교를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완전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기법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골든벨과 골든벨 마이너 기법 대결 양상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그리고 거래량 마이너 기법은 뭐냐? 일단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 공식으로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전혀 실전 대입이 안 돼요. 첫 번째, 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그 거래량이 뭐다? 이동평균선 21선에 거래량 이평선 21선에 250%의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린 거래량 골든벨 기법으로 종가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마이너 기법이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250%의 거래량이 쉽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250%가 거래량이 쉽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 그럼 250%가 안 되면 모든 거 다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250%가 안 되더라도 21선만 돌파를 하는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우린 일단 관심을 갖겠다. 대신에 250%의 거래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 찾겠다? 21선을 돌파하는 거래량과 동시에 모자란 부분은 그날 주가 상승률이 10% 이상이면 우리가 마이너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글렀으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골든벨 첫 번째 설명드린 매수 기법은 뭐다? 여러분,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21선을 이렇게 넘어 들어왔을 때 요거에 250%가 안 되니까 일단 그냥 관심만 갖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다시 말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2.5배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에 관심과 동시에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었죠. 그럼 바로 자, 마이너 기법은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 기법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조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1선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에 1단계 관심을 갖고 2단계는 어떻게 된다?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조건이 10% 이상 상승을 하는 주가여야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이거는 그날 매수다? 아니요. 그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뭐다? 2분의 1선과 3분의 1선 몸통이 2분의 1과 3분의 1에 그물망을 쳐놓고 나서 다음날이든지 다다음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하여간 이 그물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주가 보는 거 아니죠? 주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거래량 보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매수 기법을 찾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검은색 21선을 위로 양봉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살짝 올라가는 듯 했는데 이 2.5배 안 되죠. 그럼 아니죠. 쭉쭉쭉쭉쭉 가다가 요날 돌파를 했는데 봤더니 한 2배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만큼 요게 100%인데 요거에 3배가 넘어가죠. 한 4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250% 뭐의 2.5배예요? 요거의 2.5배입니다. 요건 뭐예요, 여러분? 20일 평균 거래량의 2.5배 거래량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2.5배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돌파하는 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종가로 그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법? 거래량 골든벨 기법.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종가 매수한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위치요. 여기서 종가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잠깐 눌렸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입니까? 자, 볼까요? 어떤 의문일까요? 그쵸? 우리 눈치가 좀 빠르시다 그럴까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그러면 여기서 왜 종가 매수하냐? 이거 기다리면 됐을 거 아니야. 오히려 거래량 골든벨 종가 매수라 그러는데, 이거 그냥 기다리지. 뭐하러 종가 매수해? 이것도 그물망 쳐놓고 기다리면 되지. 그쵸? 그렇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물망을 쳐놓고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자, 테크노세미캠이죠? 테크노세미캠 2.5배 넘어갔죠. 3배도 넘어갔습니다. 한 350%까지 갔어요. 종가 매수 안 하고 만약에 기다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예. 안녕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케이스가 종가 매수를 안 하고 기다렸을 경우에 한 2분의 1선까지 눌려줘서 여기서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 그냥 끝입니다. 아, 내 거 아니구나 라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진짜 배 아픈 거죠. 가슴 아프죠. 그냥 바라만 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50%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그리고 큰 힘이라는 건 뭐예요? 큰 자금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리드하는 누군가가 큰 자금을 투입을 했으면 그만큼 큰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쭉쭉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만에 하나 종가로 매수했는데 조금 눌리는 케이스에서는 그 눌림을 다소 좀 견뎌내시면 금방 또 올라오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눌릴 거라 생각하고 나서 큰 힘이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다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250%는 어떻게 된다? 종가로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를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케이스만 그런가요? 자, 아토. 하나, 둘, 셋. 이것도 한 350% 정도 되죠?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원칙대로 그냥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인다? 눌림 안 줍니다. 2분의 1선 안 주죠. 뭐 5일선하고 갭이 있는 상태에서 세워서 조정 딱 받고 나서 빵빵빵빵빵빵 터뜨리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다? 만에 하나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래량 골든벨 250% 이상의 거래량이 분출됐을 경우엔 종가로 우린 매수 그냥 들어간다. 이게 바로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래량 골든벨이 아니고 마이너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서 앞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기 마이너는 뭐예요? 250% 안 돼도 요 21선을 넘어오는 거래량만 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대신에 모자른 거래량은 어디서 채운다? 그날의 주가 상승률이 10% 이상이면 이거는 마이너 기법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잡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10% 이상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1선 돌파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관심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날 봤더니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상승률이 10.07%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심권에 동시에 모자른 거래량을 여기 상승률이 10% 이상 나오면서 채워줬단 얘기죠. 모자른 거 채워줘 갖고 캔들 상승률과 거래량이 합쳐져서 마이너 기법에 해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1단계 관심이죠. 그리고 10% 이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집중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세 번째로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고 나서 다음날, 이건 당일날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다.
뭐에?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의 매수의 포인트가 바로 저 위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종가 매수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마이너 기법은 기다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250% 정도의 큰 힘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단기 상승률이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10%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여기 샀던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한 10%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럼 10% 이상이니까는 이제 좀 매도를 해볼까? 그리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면 이거 많이 올랐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눌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눌림은 뭐다? 주가 리드하는 누군가가 던지는 물량이 아니고, 이 물량은 뭐다? 여기서 눌리는 물량은 그 전날, 그 전전날 샀던 개인들이 이제 주가 여기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매도해가지고 장중에 살짝 눌리는 눌림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쵸? 사고 나서 마이너 기법을 적용했는데 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빵빵빵빵빵빵 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안 되세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제. 그쵸? 자, 실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전 사례. 자, 평선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선의 케이스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는데, 이날 21선을 돌파를 하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죠? 그럼 1단계 뭐다? 관심. 그쵸? 관심. 그날 모자른 거래량을 어디서 주가가 채워주는지 봤는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12.9%로 10%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집중! 이날 종가 매수. 그쵸?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이너 기법은 종가 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린다? 2분의 1선, 3분의 1선의 위치에서 우리는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일단 한번 들어와라.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간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되겠죠.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매수하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21선도 지지받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마이너 기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동부화재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돌파하는 골든벨이 좀 나왔는데요. 뭐냐면 여기에서 역시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지만 2.5배가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거 어디서 구한다? 10.5%를 상승하면서 상승률에서 모자른 거래량을 채워줘서 마이너 기법에 해당되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좀 빨리 가볼까요? 1단계 관심 들어온 거고요. 2단계 집중 들어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날 종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 2분의 1과 3분의 1 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여기에서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 전날, 그 전전날, 전날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익 실현 매물들은 누구다? 주가를 리드하고 있는 주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서 샀었던 개인들이 지금 이만큼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혹시나 눌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상승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익 실현하겠다는 물량을 갖다 던지는 게 바로 눌림목을 형성시키는 거고, 우리는 바로 그 물량을 그대로 낚아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동족상 뭐 비급도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냐면 같은 개인의 참 하여간 좀 그 똑똑한 개인이 되셔가지고 이 주도 세력, 그러니까 강성 투자자의 마인드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 케이스를 보고 공부하고 실전에 대응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화재. 여기에서 우린 매수를 했고, 여기에서 매도한 개인들의 물량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매도 기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기법은 이제 다 아시겠죠? 매수 기법은. 매수 기법은 거래량 골든벨과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는 흐름은 어느 패턴을 잡을 것이냐 실전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고 매도 기법은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도 기법은 어떻게 두 기법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거 없어요. 두 기법의 매도 기법은 동일하다. 다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매도 기법이 뭐냐면 역시나 동일하게 거래량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유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쵸? 때문에 매도 기법 또한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 21선을 돌파하는 음봉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에 일단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관심. 아시겠죠? 21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관심. 그러다가 최근 5일간의 거래량 중에 최대 양봉 거래량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점을 매도로 잡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잡았는데요.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21을 기준으로 했죠. 21이라는 게 뭐죠? 한 달간의 거래량입니다. 한 달간의 평균. 다시 말해서 한 달간의 평균치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양봉일 경우에 매수 타이밍으로 그리고 음봉일 경우에 매도 타이밍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의 평균을 넘어서는 양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양봉을 다시 말해서 매수의 힘이 한 달 평균을 넘어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수의 힘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21선 넘는 양봉 거래량 거기에서 250%가 넘어갈 경우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다라는 거고 반대로 매도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평균인 21선을 음봉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평균적인 힘이 음봉이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매도의 힘이 평균을 돌파시켰다는 얘기죠. 이탈시켰다는 얘기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달의 평균을 매수가 돌파시켰냐 아니면 매도가 돌파시켰냐. 매수가 돌파시켰다는 거는 매수의 힘이 그만큼 세진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음봉 매도가 돌파시켰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매도의 힘이 한 달 평균을 넘어서갖고 점차 내려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매도 기법 뭐다? 21선을 돌파하는 매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 달 평균을 넘어서는 힘이 매도의 힘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다? 최근 5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일이면 뭡니까? 일주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 일주일 동안 발생했던 가장 큰 양봉의 힘을 넘어서는 음봉의 힘이 발생을 했을 때 방향 자체는 한 달 평균도 넘어서는 음봉이고 일주일 최대 양봉의 힘도 넘어서는 음봉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도 시점이라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시면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입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의미를 아시고 매수와 매도 이런 흐름을 따라와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매도 기법 어떤 흐름이 나왔냐? 실전 사례 다음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에 거 보지 마세요. 위에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보시게 되면 일단 21선, 이 20일 한 달 평균의 힘을 넘어서는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 그쵸?
한 달 평균을 넘어서는, 평균을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나왔는데, 이 힘이 봤더니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제일 일주일간 가장 힘있게 들어왔던 것 또한 돌파를 했습니다. 한 달 평균과 일주일 평균 양쪽에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도다라는 거죠. 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날이 우리가 매도한 거를 저기 있던 걸 앞으로 당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겠죠. 왜냐면, 여러분, 칸이 이만큼 있는데, 종목이 여기 있으면, 이게 올라갔겠습니까? 내려온 거죠. 그쵸?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매도 시점 주고 나서, 매도 시점 좀 크게 보이죠, 여러분? 자, 저 매도 시점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약 8만 한 2천원 꼴 되는데, 이게 5만 8천원. 5만 8천원 정도, 5만 8천원. 그쵸? 요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한 2만원 정도면은, 한 2%, 23% 정도 마이너스가 났네요. 매도 시점 잡아야 됩니다. 저 매도 시점에서, 운동의 힘이 좌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2차 매도 시점은 이미 끝났죠? 늦었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들이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만,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매도가가 8,900원의 매도가였고요. 저가가 58,600원이었습니다. 하락률이 매도 못했으면 마이너스 27.5%의 하락률을 보인다는 거죠. 자, 매수기법으로 아까 실전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실전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30%, 40%의 수익률을 내도 매도기법 잘못해서 못 잡게 되면 이런 손실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 안 쌓여요.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화재의 케이스인데요. 동부화재 마찬가지 그냥 쭉 갑니다, 여러분. 쭉 가다 어떻게 된다? 이 검은색 선이 뭐다? 한 달 평균, 20일 이동평균선. 자, 돌파하죠?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하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5. 20일, 다시 말해서 한 달 평균적인 힘을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나온과 동시에 일주일 중에 가장 큰 매수의 힘 또한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부화재 매도 케이스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여기였죠? 방금 전에 보셨던 데가 여기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쵸? 이만큼 모니터에 여기니까 올라가지 못할 거고 내려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가가 바로 52,000원, 그리고 이때 저가가 33,550원.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락률이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35.4%의 하락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도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보셨죠? 매수와 매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왜 손절매 기법은 설명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 그 이미 강의 나갔습니다. 다시 보기 좀 보세요. 예? 다시 보기 보시고, 강의 이미 진행이 됐는데 왜 손절매 기법을 안 해주시냐,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기 보세요, 다시 보기. 아시겠죠? 자, 손절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상승을 할 케이스가 뭐 확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이 거래량 골드매 기법이라는 게 제가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의 한 70% 정도는 넘어가는 확률을 갖고 있지만 또 만에 하나 실패하는 패턴들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손절매 해야 되느냐 보시겠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거래량 골든벨이 나온 캔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래량 아닙니다. 일단은 이건 거래량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거고 2분의 1, 3분의 1 선에서 이게 만약에 그 마이너 기법이었으면
종가가 아니고 다음날에 다다음날 2분의 1 또는 3분의 1 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매수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손절매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란 100%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와 동시에 손절매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다시 말해서 매수한 동시에 매수해서 상승을 예견하지만 만에 하나 이 양봉의 아래 몸통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난 무조건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볼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검은색 선 여기에서 250% 넘어오면서 이건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됐다? 매수 들어가는 거죠. 종가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매수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시나리오 준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뭐다? 바로 이날의 몸통이 손절가로 우리는 정해놓고 여기에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게 되면 이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가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거래량 이거는 매수에 대한 큰 힘이 작용했는데 불구하고 더 큰 힘이 지금 매도 힘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실패 패턴입니다.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안 했을 경우 삼성전미라 케이스인데 매도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이탈했죠. 이탈한 매도 포인트를 못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가격 자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62,000원, 3,000원 구간에서 지금 41,000원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하지만 이 매수와 매도는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시나리오 안에서 딱 기법에 맞아 들어가는 패턴 안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100%는 없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100%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확률은 높되 항상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확률은 높이 가져가되 만에 하나 두 개가 딱 걸려버리게 된다. 안 좋은 케이스가 걸려버리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낮은 확률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렇게 손절매 기법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네오이즈 게임즈의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매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뭐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사실. 워낙에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4배, 5배에 해당되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가? 매수죠. 동시에 어떻게 한다? 손절가를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보자고요. 근데 손절가를 다음날, 그 다음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다음날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쵸? 이탈을 하는 흐름이 딱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미련 없이 손절매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여기죠.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들이 되시죠,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자, 손실자, 여기서 대한전선, 여러분 계속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21선을 넘어가면서 2.5배를 넘어가는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거래량 골든벨 아니면 거래량 마이너? 골든벨 신호. 종가 매수? 맞죠. 종가로 매수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손절매 가격 또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시나리오를 정해놓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호가 여기서 계속 버티고 좋았었는데 이렇게 이탈을 하다 보면은 이 케이스 패턴은 좀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구나. 그러면은 손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보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나온 건데 굉장히 작게, 요만하게 보이는 거 잘 안 보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 신호 이후에 그냥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이게 얼마에서 저거 얼마인지 그거 살펴보지 말자고요. 마음 아프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거래량 골든벨 신호에서 제가 이 기법을 만들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기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 전략적인 매매를 한다는 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보통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종목, 일단 어떤 종목이 느낌상에 좋아 보이면 일단 매수하죠. 그 자리가 살 자리인지 팔 자리인지 아니면 관망하고 지켜볼 자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매수하고 나서 제발 올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도 있지만 시나리오의 예술로 다가서야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굳이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하면 동시에 본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 자체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이익 실현하는 가격과 반대로 만약에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매, 다시 말해서 손실을 제한, 리스크 관리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면 편하죠.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수와 동시에 매도 시나리오, 손절 시나리오까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시나리오 매매. 그게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습관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게 바로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 매수와 동시에 매도, 그리고 손절매까지 기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시나리오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가상 매매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상 매매. 있었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골든벨 기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21선 기준으로 해서 2.5배가 넘어오는 거래량이 나오면 우리는 매수를 할 텐데 우리는 현금을 지금 100%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죠, 여러분. 21선이 요만큼인데 이건 바로 3배, 4배까지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아니죠. 마이너 기법이 아니고 골든벨 기법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바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보유죠. 매도 신호는 뭐예요? 음봉이 21선 넘었으면 일단 그때부터 관심이니까 음봉 나올 때까지 그냥 가보자고요. 다음, 음봉 넘어섰죠. 음봉 넘어섰는데 뭐예요? 최근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 바로 전날이었는데 못 넘어섰죠? 그럼 보유입니다. 매도 아니죠? 자, 지속해서 또 지속할게요. 양봉 거래량이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음봉 거래량 나왔지만 21선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무시. 자, 음봉 거래량 돌파했지만 하나, 둘, 셋, 3일보다도 안 되죠? 무시. 자, 그리고 양봉 거래량 나왔죠? 양봉 거래량 나왔는데, 양봉 거래량은 그냥이죠. 자, 양봉 거래량 지속 나오면서 또 거래량 골든벨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또 1차 신호 이후에 2차 신호. 근데 우린 1차 신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2차 신호는 고가 부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차 신호는 우리는 무시한다. 그렇죠? 자, 여기죠, 여러분. 21선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음봉 거래량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최대 양봉 거래량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한 달 평균을 넘어서는 매도의 힘이 최근 일주일 평균의 매수의 힘 또한 넘어섰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매도입니다. 매도 이후에 자, 볼게요. 그럼 여기 매수 가격이 얼마였다, 여러분? 9,480원이 매수 가격이었고요. 매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였죠? 18,500원이 매도 가격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95.1%.
소위 말하는 더블 2배 근처까지 가는 실전 매매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원칙대로만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죠.